투자하면 그 수익률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접근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런 사례가 좀 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수익률 자체에 너무 많이 매료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이럴 때 보면 좀 자극적으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몇 달 만에 1억을 벌었다 뭐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로 인해서 가입을 하거나 구독자를 늘리는 어떤 그런 식의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모든 분들이 다 거짓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그 모든 게 다 진실이라고도 믿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본인이 원하시는지를 가장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지만, 그게 이제 절대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NPL이든 뭐 경매든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투자를 해서 50%의 성과를 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올해 50%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실은 그 수익률에 맞추려고 좀 더 자극적인 물건을 찾게 되고 뭔가 좀 더 저가의 물건에만 자꾸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10억짜리를 사서 20억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가 되는 경우가 빠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런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물건들은 사실은 비싸고 고가에 좀 누구나 수요가 많은, 그래서 오를 가망성이 있는 물건들일 테고, 뭐 저기 시골에 어떤 임야를 1,000만 원짜리를 내가 주고 샀다고 해서 그 임야가 2배가 되는 2,000만 원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수익률로 사실은 기대하시는 것보다 의미 있게 접근을 하시려면 내가 이번 올해 안에 이 NPL이라는 채권을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처리해 보겠다는 식의 관점에서 서서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중급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다 나중에 이제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고수익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시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물건이 어느 정도 접목돼 있고 거기에 뭔가 본인만의 어떤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거는 결국 물건을 보는 안목일 거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들을 잘 살리는 거. 실예로는 저희가 가장 좋았던 수익률은 유치권 현장이었어요. 흔히 누구나 다 아는 어떤 대형 시공사의 공사 대금이었고요. 공장을 짓고 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경매로 나오고 위에 있는 건물들은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이 은행의 채권으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채권 자체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 NPL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물건일 수 있어요. 유치권은 누구나 다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치권은 사실은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대형 시공사의 유치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유치권을 못 깨는 거다, 이 유치권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거는 당연히 진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유치권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은 공사 대금이고 그 공사를 한 흔적들이 뭐 골조가 다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명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은 그대로 낙찰을 받았고요. 바로 다름 아닌 유치권자한테 매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땅의 경매에서는 이 철골 구조에 대한 유치권을 토지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토지를 산 사람이고 이 위에 건물은 사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이 건물, 이 골조는 어떻게 보면 철거 대상이 될 뿐이거든요.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하려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라든지. 그런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 위에 짓담한 건물의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맹점이 이 건물을 짓담한 이 시공사는 이 건물에 투입한 대금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날릴 수는 없어요. 회계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1군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장회사들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애초에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시공사한테 이 땅을 이제 역으로 매입을 제한하는 거죠.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땅을 매입하고 낙찰을 이제 받았죠. NPL로 이제 받아서 한 달, 두 달 만에 아마 거의 한 3배 정도의 수익률이죠. 토지 원가로 취득했을 때 3배니까요. 자기가 넣은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더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저희가 20억이었던가요? 이렇게 샀으니까 정확히 한 40억 어간에 매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땅을 사면서 받았던 대출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최초에 저희가 에코티라고 표현을 하는 그 금액은 한 4, 5억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그럼 수익은 결국에는 한 22억 정도 되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신뢰는. 네. 저희가 우리 양태강 네.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합니다. NPL 특수문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의 말씀, 예. 그리고 또 나중에 강의를 저희가 좀 준비가 되면 또 어떤 내용으로 좀 하는지 예. 그 말씀을 간략히 네, 네. 드릴게요. 예. 일단은 NPL 시장은 사실은 아마 투강을 하실 분들은 경매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결국 경매 강의를 꼭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경매에서 NPL은 사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물건 어디에도 나올 수 있고 향후 1, 2년간은 시중은행부터 해서 이 금융권까지 쏟아내는 채권들로 인한 경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우리가 NPL을 활용해서 사는 경우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고요. 단순히 경매에서 그걸 입찰해서 매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아쉬운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NPL에 대한 이해와 구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물건, 법률적인 어떤 하자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특수물건에 대한 이해와 엑시트 전략, 그리고 요즘 최신 트렌디한 NPL의 투자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명 들으시면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개인이 아니시고 대부업을 준비하시고 매입 채권을 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로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뭐 추구야 TV 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